제가 훈련은 빠지지 않고 오기를 하지만 그냥 조용히 왔다만 가니까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네. 알아요. 많이 들어본 소리고. 수경 대봐 멋지게. 알아요. 멋지게 수경. 예, 저는 이제 영등교당에 다니고 있는 송지성이고요. 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리학교 원창학원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원광고등학교에서 한 25년 근무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교감 한 3년 하다가 원광여고로 옮겨서 거기서 교감 1년 하고 지금 교장 2년 했네요. 예. 남학교 있을 때는 남자 학교 학생들 이제 다이나믹한 역동적인 이런 이제 특징이 있기도 하지만 또 여학교 오니까 여학교 나름대로 또 이제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옛날에 지금 학부모님들이나 이제 학교에 관계되는 분들 오면 이제 자주 하는 얘기가 그분들 학교 다녔던 그런 시절을 생각하고 우리 학교 다닐 때 교장실 교장 선생님 얼굴 보기도 쉽지 않았고 초등학교 때 갔을 때는 그 옆에 지나갈 때 발뒤꿈치를 들고 지나가라고 했다고 그래요.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했다고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시험 안 나와 시험? 네. 우리 그때 교장 선생님 도덕 시험 이름이 뭐냐고. 그랬습니까? 교장 선생님 이름을 쓰라고 하는데. 지금 나이 먹어서 이제 대면을 해보니까 생각외로 이제 교장이 적기도 하고 또 친근감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여학생들이라 보니까 확실히 정감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아주 춥고 더울 때를 제외하고는 저는 이제 교장실 문을 항상 열어놓거든요. 다른 분들도 물론 개방해 놓으시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다가 애들이 자주 들립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하고 이제 인사하고 가고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뭐 과자 사탕 같은 거 갖다 주시고 그러면 아마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이렇게 친근감 있게 다가오고 그렇습니다. 교림학교에 이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제 학교 교화를 이제 목적으로 하는 업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원경고등학교 교무님이시던가요? 아주 감상담 하셨는데 교림학교라고 하더라도 지금 아마 교무님들의 이제 그 학교 내에서 신분의 위치가 좀 제각각인 줄 알고 있는데요. 이제 원창하고는 어머님들 아시다시피 교무님들이 법당 교무님들이 정식 교원의 TO를 받아서 종교 교사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법당 교무님을 도와서 이제 학생들이나 또 교직원들의 교화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자로서 이제 해야 되는 역할은 아무래도 이제 교무님들 활동을 좀 이제 원활하게 이제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는 거고 또 저 나름대로도 이제 일반 교도들보다는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무님들이 좀 그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이제 예산 편성 같은 것도 좀 이제 신경을 써드려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아마 원창하고 5개 학교는 이제 제가 알기로 법당 예산으로 뭐 한 1,000만 원 이상은 주고 1,200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이제 물론 뭐 다른 큰 학교나 대학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뭐 이제 아주 적은 예산이지만 학교에서 쓰는 표준교육비를 가지고 학생들 교화 활동을 위해서 그렇게 또 편성하는 것을 또 무한정 더 늘려드리기는 쉽지 않은 또 학교의 형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이제 그건 공적인 이제 학생들 활동, 인성교육이나 활동하는 거고요. 그 외에도 또 이제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일주일에 한 번씩 법회 보는 것만 해도 대표적인 건데 그런 거 요새는 또 군대나 마찬가지로 학생들 뭐 유인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 때마다 또 빈손으로 못 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간식비 같은 거, 또 특별 활동하는데 또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또 유지금을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정규 교사들은 다 나름대로 이제 성의껏 유지금 내고 있고요. 또 관리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이제 새로 부임하는 선생님들이나 또 이제 기간제 선생님들까지도 그런 건 좀 협조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런 역할은 교무님이 하기에는 좀 이제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이재원 원근님 앞에 계신데 이재원 원근님은 또 우리 원광여고 이렇게 출신이시고 지금 현재 작년부터 동문회장님 맡고 총 동문회장님 맡고 계신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기 와서 이제 깜짝 놀랐는데 학생들 청소년 교화를 위해서 1,000만 원을 목표하고 학교다 장학금을 이렇게 내셨더라고요. 기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은 너무 소중한 돈이기 때문에 일반 교화하고 학생들 뭐 간식 사고 이런 데 쓰는 게 아니고 전무 출신자가 나왔을 경우에 장학금으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앞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역도 여기 익산이고 또 교림학교다 보니까 이제 교화하는 여건은 좀 좋다고 봐야 되겠죠. 다른 데에 비해서는 그런 만큼 또 이제 책임도 있죠. 그래서 일반 학생들 교화도 중요하지만 또 이제 전무 출신을 또 배출해야 되는 특히 또 여학교 입장이기 때문에 또 저 어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이제 더 많이 나오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작년 졸업생도 전무 출신이 한 명이 나왔고요. 올해 졸업하는 학생들 중에는 이제 한 명이 나오는데 욕심 같으면야 뭐 서너 명씩 이렇게 나오고 또 그러면서도 또 미래 이제 훌륭한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좀 고등학교 때부터 좀 갖춰주고 있는 학생이면 더 좋겠죠.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 또 이제 한 명이라도 더 이제 추가 사원자를 발굴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무도 있고요. 남학교는 조금 입장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어려운 건 마찬가지지만 남학생들은 또 교무님이 애쓰시는 부분도 있지만 교육자 배출이 이제 몇 명씩 되고 있고 그러는데요. 네. 학생 교화 현황은 그렇고 교직원들은 이제 제가 근무하는 학교 경우에 교원이 한 50명, 그 다음에 이제 직원 한 10명, 그래서 이제 한 60명 정도 되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교직원 도표를 보는데 거기는 뭐 거의 참석을 합니다. 한 뭐 80%, 90% 이상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참석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교도는 입교는 다 돼 있죠. 근데 이제 입교는 돼 있지만 실제 이제 교당에 빠지지 않고 나가는 이런 것이 중요한데 교림학교의 교원으로서 실제 일선 교당에 출석하는 교도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늘 이제 염려거리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무님을 도와서 더 저들이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해 보기에 이제 일반 선생님들을 일산 교당으로 이렇게 나가게끔 하고 소개를 하고 인도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그런 내 노력을 피하는 거에 보다는 그것도 물론 해야 되는 기초적인 일이지만 이제 그 미래에 이제 학원의 관리자로서 이제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 눈에 띄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 관리자를 하려면 당연히 교림학교에 근무하는 이상 신심 있는 교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좀 우선 발굴을 해서 그런 사람부터라도 이제 교당에 나가게끔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데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이제 물론 관리자로서 꿈도 키우고 그러면서 이제 교도로서 모험 교도로서 역할을 해준다면은 또 일반 선생님들을 일선 교당에 나가게끔 하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 중점을 좀 그쪽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창하고는 다행스럽게도
5개 학교인데 원무직책을 가지고 있는 교장이 3명이에요. 금년에 이제 3명이 됩니다. 그리고 한 명 또 교장 선생이 원무했었는데 잠시 뭐 다른 일 때문에 좀 쉬고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교당에서 교도회장도 하고 있을 정도니까 이제 뭐 그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보면 교림학교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원무들이 교장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뭐 이제 이제 활성화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참석한 그 김영훈 원무도 금년에 이제 교감 발령을 받아서 이제 원무로서 교감뿐만 아니라서 이제 원무로서 활동을 하게 되니까요. 이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어머님들 앞에서 강연을 한다는 것이 너무 이제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저를 쳐다보면 제가 염치 없기 때문에 그거 보시라고 제 얼굴을 보지 마시고 거기에 다 써여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중앙교구단은 뭐 이제 들으셨겠습니다만 공사님하고 또 적사님이 그 원무들 공부를 굉장히 세게 시키신다고 해서 매달 한 번씩 그 빠지지 않고 중앙교구 원무 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몇 년째 지금 매월 이제 강연자를 지정을 해서 이제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뭐 한 2-3번 해본 기억은 있습니다. 경험은 있습니다만은 오늘 스승님 같은 원무님들 이렇게 많으신데 모시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도 제가 뭐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제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기는 합니다만 그냥 뭐 일반 교도들, 신입 교도들한테 그냥 소개하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참고하고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할 것은 교당 명함시 주의사항 2조인데요. 이게 이제 뭐 뒤에 앞에서 하신 분도 그렇고 뒤에 하신 분들은 어떻게 될려나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이 중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써 있는 내용들은 원무님들 보시기에는 너무 수준이 이제 일처럼 그런 것들입니다. 정기훈련하고 뭐 상시훈련으로 나눠져 있는 거야 다 이제 일반 교도들도 알고 있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정기훈련은 수양하고 연구가 이제 주체가 돼 있는 것이고 상시훈련은 추사가 이제 주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화당 마음공부 책자가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상시훈련에 대한 것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상시응용주의사항 6조 했고 올해 1월달에 지금 교당 대왕시 주의사항이 지금 1월달에 1조 아마 제가 하는 2조가 2월달 마음공부 책자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 발표한 원문님도 말씀을 이미 한 내용입니다.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는 자력의 바탕에서 스스로 사막 공부하는 훈련법이다. 그대에 반해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교당 내왕시 주의사항은 타력을 통해서 사막을 추진하는 공부법이다. 그래서 이제 어제 우사님 강연에서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타력을 통해서 이제 자력을 얻어가는 사제 훈증을 통해서 자력을 얻어가는 이런 공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타력이 왜 필요하느냐? 이제 자력으로 스스로 터득하면 좋을 텐데 꼭 왜 타력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은 뭐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제 우리가 운전을 배운다든지 운전면허를 딴다든지 이렇게 할 때 책을 보고 스스로 하고 뭐 코스 연습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전문 강사의 도움을 우리가 받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또 빨리 체득할 수 있는 이치와 같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교당 대왕시 주의사항 6조 가운데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교당을 오가면서 하는 마음공부 훈련법이죠. 그래서 이것은 상시 응용 주의사항 실천을 도와주기 위한 공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은 전무 출신이 아닌 이상은 직장이나 이제 가정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직장이나 가정에 있을 때 대부분의 시간은 상시 응용주의사항 6조를 실행을 하고 그 상시 응용주의사항 6조를 실행하는 가운데 의심이 있거나 또 제가 하려고 하는 깨달음이 있거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이제 교당에 와서 이제 감정을 받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말씀드린 대로 교당에서 보내는 시간은 극히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상시 응용주의 사항을 이제 보완해주기 위한 이러한 방편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야 되는 교당 묘항시 주의사항 2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겁니다. 그래서 그 네모 칸에 이제 각 그 이제 문구별로 이렇게 한번 보면 어떠한 사항에 감각된 일이 있고 보면 뭐 감각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의심에 걸려 있던 것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제 깨우쳐지는 것을 이제 감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생활 속에서 오는 경계나 또 일상의 시비나 이해에 대한 자신의 의심이 계기를 통해서 이제 깨쳐지는 것. 이것이 이제 감각인데요. 어떤 사물을 통해서 또 대수유무 이치에 스스로 의심 없이 알았거나 실천하는 중에 이제 확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감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흔히 감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소유무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기 위한 것이 이제 감각 감상인데 이제 제가 좀 의심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진리성이 얕은 것이 이제 우리가 감상이라고 하고 또 이 감상의 한계를 벗어나서 진리성이 이제 깊어지는 것을 감각이라고 하는데요. 감상을 통해서 이제 감각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각 감상은 깨달음 경지를 한층씩 더 깊게 해주는 소중한 공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뒷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리 공부나 신앙 또 이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되는 것, 또 정진심이 스스로 일어나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감각이잖아요. 이런 것이 있으면 또 그때그때 이제 바로 기재해야 된다 이렇게 교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얻은 감각을 이제 그때그때 기재를 해서 지도인에게 보고하고 또 검증받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감각된 바를 보고하여라는 말은 대중사님께서는 감각된 바를 지나치지 말고 또 이제 그 자기가 아는 것을 도취에 빠지지 말고 지도인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중사님 당대에는 이제 이 보고 방법을 바로바로 이제 감정을 받을 수 있는 지도인이 없기 때문에 글로써 기재하는 것을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님을 이제 만나거나 또 이제 그때는 이제 교무님도 이제 흔하지 않았지만 이 만나게 됐을 때 이제 자기가 감각된 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제 기재해 놓기를 권했는데 요즘은 뭐 다양한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 쓰는 것을 뭐 권장하긴 합니다만은 뭐 이제 요새는 뭐 그런 것보다는 뭐 전화 가장 흔한 뭐 그다음에 그동안 뭐 여러 가지 통신 방법들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예전하고 달라서 이제 가까운 곳에 감정을 받을 수 있는 지도인들이 계시죠. 가장 가까운 곳에 보면 뭐 교무님들 뭐 이런 익산 지역 같은 경우 보면 어느 지역에 가도 뭐 교무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거리가 멀어서 못 만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리고 기타 우리 여기 어머님들 중에서도 이제 훌륭한 스승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통신 방법 또 지도인을 만나기가 이제 요즘은 예전보다는 이제 훨씬 더 쉬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인의 감정 얻기도 이제 주의하라 뵀는데요.
감정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감정이라는 것은 전문인이죠. 이제 지도인으로부터 우리가 깨달은 바를 이제 진위를 판단하는 일이 이제 감정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도인이라고 하면 교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오랜 기간 응용해 본 사람, 이제 뭐 굳이 아까도 말씀드린 큰 스승님이 아니다 하더라도 가까운 데 교무님 계시고 아까 우리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훌륭한 이제 스승님이나 지도인으로 삼을 이제 어머님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이제 조금 눈을 낮춰서 보면 동료 교도 선배 교도도 될 수가 있고 단장 중앙 이런 분들도 이제 훌륭한 지도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대종경 수행품에 보면 아까도 이제 나온 말입니다. 기술을 배우는 사람은 그 스승에게 그 기술의 감정을 받아야 할 것이고 또 도학을 배우는 사람은 그 스승에게 시비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먼저 가까운 인연으로부터 감정을 얻고 더 큰 지도인과 연을 맺고 매를 들어가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인의 감정 얻기를 주의한다는 것은 마음의 스승, 심사를 모시는 일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깨치는 것, 감각이 이제 감각을 하면 제대로 깨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자기가 감각을 얻었다고 해서 자기 스스로 이것을 해석하고 행동하려고 하면 이제 그릇된 깨달음이 될 수가 있고 오자가 나왔는데요. 한편에 치우친 깨달음, 또 이제 크게 깨닫지 못하고 지금 이제 적은 깨달음에 그치고 가는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깨달음, 정각을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지도인에게 감정을 얻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감각이 왔을 때 자기가 아는 것이 이제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른 채 믿어버리기가 쉬운데 반드시 이제 감각을 메모하거나 또 기억해 놨다가 지도인에게 보고해서 검증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말은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당연하죠. 당연하고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감각이 감정을 잘 얻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있잖아요. 사실은 잘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이유를 보면 이제 첫째로 이제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질문을 하게도 질문하지 않는 학생들, 뭐 이제 공부를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예습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할 준비는 돼 있지만 질문거리가 없어서 이제 학생들이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가 이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이제 감정 얻을 것이 없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이제 치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성격이 이제 제각각이지만 내가 아는 정도를 다른 사람에게 이제 보여주기 싫은 것이 본래의 되게 기본적인 본성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공부를 해가는 분들은 이제 그런 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제 대부분은 이제 이제 자기의 약점이나 자기의 지식을 남한테 이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런 기본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으로부터 타력을 받아서 깨달음을 얻겠다는 이제 신심이 서야 치심을 없앨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안 되는 경우죠. 그다음에 서원과 신심, 공부심이 약한 경우죠. 그래서 이제 서원과 이제 스승에 대한 신심이 약하면 이제 감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판단을 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크게 깨닫지 못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잘못 깨닫는 경우가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근병, 중근경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이제 교당에서도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수도 없이 그 중근병의 폐해에 대해서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지간히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을 얻으려면은 우리가 이제 스승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스승에 대해서 지도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냐. 이제 교우님도 천차만별이고 뭐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이제 서울을 마치고 배출된 교우님들도 계실 것이고 이제 교도님들이 오히려 더 훨씬 공부심이 깊은 분들도 계시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무님에 대해서 큰 깨달음을 향해서 가는 분이다 이렇게 이제 존경을 예우를 해드리고 전문 공부를 하신 분들이다. 저는 지금 기억나는 것이 우사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교무님 존경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전문적인 공부를 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드려야 되고 공경을 해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 예전에 하는 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교도가 가져야 할 기본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도인의 감정 억제를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가 살펴봐야 되고요. 중급병 얘기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마치 저를 비교한다면 중급병까지 가지도 못한 이런 처지지만 이제 교도 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 또 법위가 있으신 분들 중에 이제 경계해야 될 그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동지간에 이제 지도 주고받기를 스스럼 없이 허물없이 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교무님을 포함해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오시는 의지가 되는 그런 지도인이 있는가. 아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원무님들 상호간에도 그 전에 보면 이렇게 스승으로 모시고 이렇게 감정을 받고 하는 경우 봤거든요. 참 저도 이제 그러고 싶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한테 뭘 이렇게 질문할 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감히 또 스승으로 모시고 싶어도 굳이 스승이 아니라 그래도 좀 가깝게 다가가고 좀 이렇게 배우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법마 상정부까지는 자기 판단으로 하지 말고 스승이나 법에 판단 기준을 가지고 나온 판단을 고려해야 한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위가 낮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작은 문단 하나를 분절을 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도 실제로 이제 아까 감정 얻기가 잘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의심이 생기고 조그만 깨침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스스럼 없이 이제 감정을 받고 있는가 이제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물론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제 전공에 관계되는 일이랄지 또 사회 현상에 관한 이런 것들이야 대화에 이제 참여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건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스스로 제 약점을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이런 극히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이제 드러내기를 싫어하는 이런 것이 유독 저는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극복돼야 보다 조금 더 이제 진급된 공부인으로 거듭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